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의 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입니다. 75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101세까지 살면서 그림 하나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킨 할머니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우는 모지스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질박한 손으로 빚어낸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응원의 노래가 되었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그림들은 그 어느 유명 화가의 작품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은 지금도 여전한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합장에서 그녀의 그림을 볼 수 있지요. 창밖의 전원마을 풍경, 빨래를 하거나 양을 목욕시키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잠드는 아이들, 결혼식이나 마을 축제 행사. 모지스 할머니가 담아낸 보통 사람들의 담백한 일상은 하나같이 온유하고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40여 편의 그림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의 101년 삶과 함께 한국 최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생 동안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모지스 할머니의 성실한 삶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준 인간 승리의 모습을 감성 어린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힘이고 계속하는 것은 더 큰 힘이다. 나이나 신분이나 현재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쏟는 삶. 저자는 모지스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모지스 할머니의 삶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아트 메신저 이소영 지음. 파트 1. 특별한 하루를 기억하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큰 눈망울의 소녀 시시. 우리가 늘 모지스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이다. 그녀는 1860년 9월 7일 미국 버몬트주 경계와 가까운 뉴욕주 그리니치의 가난한 농장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사람들은 어린 그녀를 시시라고 불렀다. 작은 여자아이라는 뜻이다. 시시가 살던 곳은 강과 골짜기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경치가 멋진 마을이었다. 또랑또랑하고 커다란 눈의 이 소녀는 호기심이 많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으며 따뜻함을 잃지 않아 농부인 아버지를 도와 다양한 농사일을 하는 것도 즐거워했다. 소녀는 할머니가 되어 101살이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농장에서의 일들을 곱씹으며 추억했다. 그녀에게 유년 시절의 기억은 소중해서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동화책과도 같았다. 나는 농장이 있고
푸른 초원과 야생의 숲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 형제 자매들과 내 생애 첫 10년을 보냈습니다. 나는 매일 엄마를 도왔어요. 여동생이 요람을 흔들어주고 바느질을 배웠죠. 시간이 날 때면 남동생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물레방아가 있는 저수지에서 뗏목놀이를 하고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야생화를 꺾어 모았지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년 시절의 기억이다. 우리 각자가 가진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질 좋은 방부제가 뿌려져 평생토록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녀의 그림은 불광동 작은 골목에서 소독차가 나타나면 놓칠세라 우르르 달려가던 8살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 즐거웠던 그때의 날들이 팝업 카드가 되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시간이 나면 나는 창밖의 풍경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면 눈을 감고 추억들을 떠올리지요. 그녀의 그림은 풍경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준다. 캔버스 자체가 창문인 창밖의 후식 벨리는 풍경을 살짝 가린 커튼마저도 꽃밭처럼 느껴진다. 집 앞의 하얀 울타리에서부터 활짝 핀 꽃나무, 유유히 풀을 뜯는 젖소들, 마을 한편에 흐르는 강까지 순서대로 시선을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눈망울의 소녀 시시가 되어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 같다. 그 시절 형제가 많은 집안의 셋째 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회가 부족했다.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힘들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녔을 때 그녀의 나이는 14살이었다. 14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맞은 졸업식에서 남긴 졸업 문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학교 생활의 마지막 기록이다. 그녀는 졸업 문구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열두 살이 되면서부터 그녀는 근처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가사 도우미 일을 병행했다. 소녀 모지스는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엄마는 그녀에게 늘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그녀는 훗날 10대 시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온갖 집안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돈을 벌어오기를 강요해서가 아니었고 그녀를 미워해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1870년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녀가 많은 집, 특히 딸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딸들의 평범한 직업은 가정부였다. 가족의 수가 많은 가정에 재정적인 부담을 도우려면 딸들은 어릴 때부터 살림살이를 배우고 집안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딸들은 딸이 없는 다른 집으로 가서 그 집의 살림을 도와주었다. 당시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1850년대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자녀들이 다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지금의 우리가 직업을 찾으러 사회라는 세상으로 나가듯 그녀 역시 다른 가정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다. 대부분의 딸들은 가정부가 되었고 아들들은 점원이 되어 자신의 몫을 해냈다. 어린 나이부터 마을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다. 다행히도 소녀 모지스가 가정부로 일하던 곳에서는 그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그녀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받은 이웃들의 온정은 훗날 그녀가 자신의 그림 속에 마을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그려넣은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행복한 유년 시절. 모지스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은 동쪽으로는 그린 산맥이, 서쪽으로는 허드슨 강과 타코닉 언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그림 잎들이 변할 때 속에 담긴 이야기를 쫓아가 본다. 물레방아가 있는 저수지에서 뗏목 놀이를 할 때면 남동생들과 늘 함께였다는 모지스 할머니. 그림 속에서의 오늘도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돌고 돌면서 물의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찌으며 사람을 대신해 마을의 일손을 도와준다.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냇가에 산책을 나왔고 건너편에는 소 달구지를 탄 목동이 힘든 하루 고된 길을 잠시 쉬어가고 있다. 마을 전체가 단풍옷을 갈아입고 가을을 누리고 있다. 도시의 생활이 주는 편안함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방이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빌딩촌이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방학 때마다 머물렀던 지리산 산골짜기의 시골을 떠올린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그리워지는 시간은 늘 한결같다.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구례에서 지냈던 날들이 참 그립다. 봄이 되면 잠자리를 잡으러 가고 여름이면 당산나무에 끙끙대며 수박을 안고 올라가 화채를 만들어 먹고 가을이면 밤밭에 가서 뾰족한 밤송이를 뒤집어 밤 알갱이를 빼고 겨울이면 눈 덮인 숲속으로 난초를 캐러 가던 추억들을 순서대로 끄집어낸다. 도시에 살면서 나무 향기가 그리울 때마다 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안에 담긴 시골에서의 추억들이었다. 모지스 할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녀가 품고 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의 방을 구경하는 것 같다. 그녀가 우리를 아늑한 기억의 방으로 초대한다. 내게 그녀의 그림은 언제나 특별하다. 어디 한번 분석해볼까 하고 다가간 마음들을 금세 눈 녹듯 녹여버린다. 어떤 것에 대한 탐구도 아니고 미적인 심취도 아니다. 그녀는 그저 그 풍경이 좋았던 거다. 모든 풍경을 하나하나 원경으로 다 그린 것을 보면 그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하늘 위를 나는 새처럼 그렇게 마을 전체를 그림에 품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을 넋놓고 보고 있으면 새가 되어 세상을 보는 기분이다. 저 멀리 뒷동산의 나무까지, 마을로 들어오는 길까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려졌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인다 하시고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난다. 바로 코앞만 보면 안 되고 늘 멀리 내다보라던 할머니의 덕담 같은 말을 나는 그녀의 그림에서 자주 듣는다. 그림을 그린 그녀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으니 보는 우리도 그 감정을 전달받는 것이다. 진심은 통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그녀의 그림을 볼 때는 가장 확실한 진리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마자 닭장으로 달려가 암탉이 낳은 따뜻한 달걀을 동생들과 앞다투며 서로 꺼내려 하고 대문을 열고 앞집 할머니네로 뛰어가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서로 먼저 넣고 싶어 하던 순간들. 숲을 헤매다가 뱀이 나오면 일자로 걷지 말고 사방으로 뛰자고 약속하던 그 시절. 메뚜기와 방앗개비를 잡으려고 숨도 쉬지 않고 논밭을 누벼놓고는 우연히 다리 하나가 없는 방앗개비를 잡았을 때는 펑펑 울며 잘 가라고 풀어주던 어린 날의 기억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같은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있어도 꺼내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잊고 있다면 추억이 아니다. 그녀의 그림은 작은 추억을 소중하게 꺼내어 생각하게 하는 주문이다. 추억 속에서 아름답지 않은 기억은 없다. 그리움도 용도에 맞게 쓰면 삶에 참 필요한 약이 된다. 그것이 사람이건 장소건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낼 힘이 된다면 족하다. 그래서 사람은 붙들고 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아니었다. 자연과 함께할 때였다. 자연 속에서 걷고 논일 때 느꼈던 감정들을 기억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도시의 삶이 힘들 때면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풍경 같은 자연으로 다가가 위로받는 삶을 살고 싶다. 소녀가 사랑했던 붉은 체크무늬 벽돌집.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속에는 붉은색과 흰색으로 된 체크무늬의 집이 자주 등장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의 랜드마크였던 정류장이다. 낡고 허름한 정류장이었지만 귀여운 무늬를 가진 그 건물은 평생 그녀의 기억에 남아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한다. 비록 1907년 그 건물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그 벽돌 건물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낡았었어요. 여행길에 머무르는 정류장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을마다 있는 정류장에서 말을 갈아탔었지요. 누구나 가슴 한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시절은 희미해지며 어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절의 추억은 불쑥 나타나 또렷해진다. 다가올 듯 멀어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시절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든든한 씨앗이 생긴 기분이다. 그녀에게 체크무늬 벽돌 집도 마음밭에 잘 간직한 유년 시절의 씨앗 같은 존재일 것이고 힘들 때마다 미소 지으며 떠올리는 추억의 장소일 것이다. 어디론가 분주하게 달리는 마차도 보이고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잠시 멈춘 마차도 보인다. 체크무늬 벽돌집의 1층과 2층에는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정원 손질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인다. 신기한 건 그림을 보자마자 늘 체크무늬 건물로 시선이 쏠린다는 점이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늘 이 건물에 쏠리지 않았을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 어딘가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체크무늬 정류장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문이었을 것이다. 어른이 된 모지스 할머니에게 고향은 정류장 같은 곳이다.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하지만 물감이 없어 포도즙이나 레몬을 이용해 색을 칠하고 황토로 그림을 그리던 소녀 모지스가 화가 모지스가 되기 위해 지나온 긴 정류장 말이다. 작은 그림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녀의 그림은 늘 타임머신이 되어 내게 먼저 말을 건다. 이리로 와 함께 자신의 추억의 시간으로 가보자고,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해 함께 떠올려 보자고 말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버몬트주에 있는 베닝턴 박물관은 미국에서 그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이다. 그녀의 이야기와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록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개그맨이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것이라고.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래도 진짜 늦었지만 늦게라도 시작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다들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는데 혼자 또 다큐멘터리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모지스 할머니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본다. 진정으로 심장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젊고 적절한 때라는 그녀의 말을 나는 응원한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다. 그녀의 말 덕분에 나의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다.